네,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영어 학습에 대한 유튜브가 채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어 학습의 유튜브를 저도 많이 보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영문법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문법 무엇이 문제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영어 공부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영어 공부는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워봤죠.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네, 저는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두 가지 영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납적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연역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언어를 배울 때 언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많이 노출이 된 다음에 많이 노출된 다음에 노출된 후에 언어의 법칙을 머릿속에 내재화시키는 거죠. 즉, 어린아이가 배우는 방식이 바로 귀납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영문법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죠. 많이 부모로부터 언어가 귀로 통해서 언어를 많이 입력을 하고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문법의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점점점 초등학교 정도로 이제 성장해 가면은 완전한 문법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언어에 노출시킨 다음에 언어의 인풋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영문법의 체계를 갖춰가는 문법의 체계를 갖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납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튜브에 많이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공부해라 어린아이처럼 공부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귀납적인 학습 방법으로 공부해라 귀납적인 학습 방법으로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언어에 먼저 노출을 시킨 다음에 문법은 나중에 언어에 먼저 많이 노출이 되라 그리고 문법은 나중에 이제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연역적 학습법이에요. 연역적 학습법은 귀납적 측면하고 좀 다르게 먼저 이론적인 체계를 갖춰 놓고 그 다음에 그 체계 위에다가 체계 후에 거기에다가 언어적인 그런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인풋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는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 언어적인 자료를 계속 내가 읽고 듣고 해가지고 언어 자료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연역적 학습법이 바로 성인을 위한 학습법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귀납적 학습법은 아동한테 취약 이전 아동한테 적합하고요. 취약 이전 아동을 영문법을 배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인들 20세가 넘어가는 성인들은 이 연역적 학습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영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언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읽기, 듣기를 통해서 언어적인 인풋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대부분 영어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학습법은 연역적 학습법, 즉 문법적인 틀을 성인을 대상으로 문법적인 틀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입력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론적인 주장이죠. 예. 영문법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문법 위주의 공부였어요. 예, 그 문법 위주의 학교 공부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죠.
뭐 10년을 넘게 공부해도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한마디 못한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 그 문법 학습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고등학교의 영어 학습 방법이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문법보다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 학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문법을 몰라. 영문법을 모르니까 또 이제 학원에서 문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영문법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영문법에서 뭐 오형식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또 예전 구닥다리 같이 오형식이냐 이런 건데 오형식은 죄가 없습니다. 영문법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영문법만 공부하는 그 학습 방식입니다. 영문법만 공부하는 학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문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문법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영문법 틀을 먼저 체계를 갖추시고 성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문법의 틀을 먼저 갖추시고 그 바탕 위에다가 계속 우리가 언어적인 인풋을 가하는 겁니다. 연역적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어적인 인풋은 가하지 않고 맨날 영어 공부해서 도서관에서 영문법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때 이론에 의하면 먼저 영문법,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영문법의 그런 지식을 먼저 갖추시고요. 그리고 항상 영문법은 옆에다 두고 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 대한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우리가 많이 귀에 듣고 읽는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로부터는 그러한 인풋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자동으로 문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문법적인 학습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가 그 바탕 위에 쌓여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론적인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공부해라. 어린아이가 배우듯이 영어 공부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만의 주장일 뿐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밑바탕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역적인 학습 방법으로 먼저 영문법의 틀을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그러한 읽기, 독해, 듣기 이런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문법적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가 그 밑에 댓글 달기에다가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초보 유튜브라서 질문이 아직 없어요. 많이 남겨주세요. 꺼주세요.